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교 부이생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자막 좀 꼭 좀 읽어주세요. 혹시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 좀 눌러주세요. 자, 오늘 매매가 어떠셨습니까? 국내장 정말 좀 그렇죠. 상당히 국내장 좀 안 좋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딩 하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또 그리고 뭐 일부 이제 키 맞추기 현상이라고 그래서 움직이지 않던 종목들이 좀 튀어 올라와요. 뭐 건설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키 맞추기 현상이라고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굉장히 안 좋아요. 뭐 반도체가 하반기 좋을 거라는데도 불구하고 좀 확 빠지고 있고요. 뭐 엔비디아 영향이겠지만요. 아무튼 뭐 철저하게 이제 미장에 종속되어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장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데요. 미장은 어떻게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올라서도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현실이 조금 좀 안타깝습니다. 뭐 이게 약소국의 서름이죠. 뭐 약소국의 서름이고 트럼프가 왜 총을 일요일 날 맞았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 리스크라는 게 또 생겼잖아요. 트럼프 수혜주가 생긴 반면에 수혜주는 뭡니까? 재건주. 그 다음에 뭐 일부 원전주, 그 다음에 방산주, 뭐 이런 정도가 이제 그 수혜주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전체적으로 좀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되는 분위기로 가니까 사실 트럼프가 돼서 트럼프 정책을 그대로 하면 우리나라엔 좋을 게 없어요. 2차 전지 IRA 안 한다. 우리 기업들 돈 못 받잖아요. 공장 많이 져놨는데 쫓겨나는 거죠, 뭐. 그럼 2차 전지 당연히 안 좋고요. 오늘은 또 2차 전지가 안 좋으면 뭐 반도체가 좀 가야 되는데 반도체까지도 폭락을 했어요. 반도체도 폭락을 했고요. 바이오가 이제 오늘 뭐 선별적으로 좀 갔죠. 바이오가 좀 잘 갔는데요. 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말씀을 드렸나요? 2016년도가 이제 자꾸 생각이 나요. 2016년도. 2016년도가 이제 트럼프 되기 전에 좀 약간 이제 폭락장이 왔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나는 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일단 오늘 뭐 종합을 해보면요. 코스피는 412개 상승, 462개 하락. 근데 코스닥은 뭐 코스피는 그래 하락 종목가 좀 많구나 정도였는데 코스닥은 557개 상승, 1003개가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뭐 완전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폭락을 해버렸고요. 외인들은 어저께 선물 뭐 들어오고 현물 들어오는 척하더니 오늘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외인들 지금 선물 들어온다 뭐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당일에 다 틀려요. 당일. 그리고 코스닥도 어제 조금 들어오던 것도 뺐고요. 기관은 왜 덩달아 이렇게 코스닥을 같이 빼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제 방어 좀 하고 좀 기관이 좀 해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많이들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지금 계좌들이 말이 아니실 겁니다. 지금.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당분간은 더 그렇게 갈 수뿐이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 굉장히 차별화된 장세가 일어나고 있고요. 뭐 지금 뭐 오늘 보세요. 그 이제 지수를 본다 그러면은요. 지금 제가 운영하는 거 카톡방하고 텔레그램방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저점이죠. 이게 828.49. 이 828.49를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어저께 이 지수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어요. 이게 전저점 깨면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지금 828.49를 깨면은 추가 하락의 우려가 있어요. 물론 오늘 829.09에서 약간의 밑거리를 주면서 반등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태가 된 거죠. 이런 형태. 그래서 이런 형태를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형태의 캔들인데 이거 합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이거보다 더 큰 하락 캔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를 합치면 이거보다 더 큰 하락 캔들인데 이제 그 요런 캔들을 기대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기 그 말 그대로 퍼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걸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를 좀 깨버렸다. 깨버리고 밑꼬리를 안 줬다. 종가 기준으로 끝났다. 그러면 이건 추가 하락 우려가 있어요. 그럼 추가 하락을 어디까지 하겠는가? 그건 뭐 지금 다시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사실 또 추가 하락을 조금만 하면은 지금 이제 이 RS 아이상에서도 이제 과매도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 딱 스타캐스틱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저희 스타캐스틱은 이런 걸로 안 보거든요. 제가 차트에 저 뭐죠 이 지표는. 근데 아마 이거 스타캐스틱을 여기다가 하면은 틀림없이 과매도 구간 나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거 지금 조금 지수가 아슬아슬해요. 그리고 오늘 근데 이제 요걸 기대하는 거예요. 요거 7월 2일 날 캔들을요. 그걸 요거하고 어저께 캔들하고 오늘 캔들을 합쳐서 7월 2일 날 캔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캔들 어저께 캔들을 합쳐서 7월 2일 날 2.2% 빠졌잖아요. 이거 오늘 내일 거 어저께 합쳐버리면은 1.8에다가 1.25인데 여기서 빠진 거 하면은 대강 이것도 2.89 정도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기대하는 수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쉽게도 내일 제가 금감원 교육이 있어요. 5년에 한 번씩 하는 교육인데요. 금감원 교육이 있어서 내일 지금 한 1년 가까이 거의 매일 이 유튜브로 올려드렸는데 또 내일 제일 중요한 날 못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내일 저녁에 좀 늦게 와서 상황을 보고 올리게 되면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코스피도 오늘 밀렸다고 하는데 코스피도 지금 많이 밀렸죠. 왜냐면 여기 5일선, 11선 지키다가 지금 여기 밀렸다는 거지. 여기 21선까지 갈 수도 있어요. 21선까지 갈 수도 있고요. 지금 코스피는 지금 밀리는 캔들이에요. 캔들 자체가 여기 21선까지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코스피는 밀리는 캔들입니다. 코스피는 어저께 제가 잠깐 못 봤네요. 어저께 밀리는 캔들이었네요 오늘이. 네, 어저께 제가 잠깐 못 봤어요. 코스닥은 어제 정확히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닥은 이거 추가 하락 우려가 있고 여기까지 밀리면 좀 골치 아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뭐 좋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일단 내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요거를 좀 이탈을 하면요. 뭐 손절이든 익절이든 좀 현금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트럼프 리스크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잖아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관세를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본인들한테는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잖아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심화되면 금리 못 내릴 거 아니에요. 금리 못 내리면 달러가 강세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원화가 약세되잖아요. 이러다 보면 우리는 상당히 좀 골치가 아프게 되는 거죠. 우리 증시에는. 외인들이 이탈할 수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한테도 관세를 다 매긴대잖아요. 중국은 뭐 80%, 90%뭐 매기고 다른 나라는 10%. 그럼 우리 제품들이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잖아요.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최근 들어서 더 그렇잖아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 낮추면서 미국의 의존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근데 관세 높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어려울 수 있다. 트럼프 리스크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되면 지금도 뭐 미국의 가장 큰 정책은 중국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더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 의존하면서 그나마 있던 또 중국의 그 영향력을 받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중국이 또 더 죽어버리면 그 영향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트럼프 리스크가 되면서 오늘 지금 연이틀 월요일 날 잠깐 반짝이던 증시가 연이틀 이런 하락이 온 겁니다. 이 트럼프 리스크가 이제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되느냐.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트럼프 리스크가요. 2016년 여기 보세요. 여기 계속. 여기 11월에 선거였어요. 그렇죠? 2016년 한번 볼게요. 11월이 선거였을 겁니다. 이게 정확하죠? 미국 대선 선거가 2016년 11월이 정확하죠? 2020년, 24년이니까 맞을 겁니다. 4년.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렇게. 여기 트럼프 리스크가 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되고 나선 쭉 올라갔어요. 근데 이때는 뭐가 올라갔냐면은 남북경협이에요. 남북경협으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남북경협이라는 이슈가 있는데 그게 남북경협이 또 트럼프만 갖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그 문재인 김정은 이런 협상들이 오가면서 트럼프가 같이 가세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외인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뭐 반응을 보면 근데 이거는 뭐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매일매일 달라요. 이거는 이거 갖고 뭐 어마어마하게 외인이 나갔다 뭐 그 의미가 없어요. 요새는 보면요 외인들이 그냥 아침에 외인들이 선물이나 요 수급을 보고 이제 오늘 장을 빼겠냐 안 빼겠냐 눈치 보는 정도예요. 사실 우리가 이걸 갖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워요. 지금 장이요. 그래서 그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그 외인들 눈치 보기를 해야 되고요. 또 트럼프 눈치 보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장이 잘 나갈 때는 아니 실제로 어젯밤 미국 잘 나갔잖아요. 근데 우리 장은 이렇게 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레이트 아메리카 미국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바이든이 하든 뭐 트럼프가 하든 뭐 별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사실은 바이든은 뭐 공장 다 미국 갖다 지락을 해서 갖다 줬더니 이제 트럼프는 보조금 안 줄 수도 있고 뭐 자기네는 인력 고용도 다 되고 우리는 인력 고용 안 되고 트럼프 되면 또 거기다가 그거 돈도 안 주고 관세 또 먹으면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미국만 강해지는 거예요. 미국만 강해지고요. 좀 아쉽죠. 미국만 강해지는 게 미국만 강해지고 이제 그 일본은 괜찮아요. 그래도 일본은요. 그렇죠? 일본은 그래도 그 미국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게 그나마 좀 일본이죠. 근데 일본도 오늘 빠졌어요. 일본도 좀 빠지긴 했는데 왜 일본은 조금 낫냐면은 어쨌든 간에 크게 거시적으로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지금 벌써 주식하면서 별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뭐 제가 이것저것 종합을 해보면 사실 그 닉슨 때부터 미국의 큰 정책은 아시아에서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였어요. 중국을 키워갖고 당시 소련을 견제하는 게 미국의 큰 전략이었는데 그 전략이 바뀌었잖아요.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됐고 중국이 비대해지고 그러니까 중국을 이제 죽이고 아시아에 미국은 자꾸 여기서 지금 역할을 축소시키고 싶어요. 지네들만 살라고 유럽이든 어디든 역할을 좀 축소하고 다 거기다 좀 많이 좀 특히 트럼프가 더하겠죠. 그 역할을 지금 어디다 맡기고 있냐면 그 일본이잖아. 일본에다가 아시아를 맡기고 미국은 좀 빠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지껏 판단을 해보면 그런 면에서 이제 뭐 반도체 TSMC도 지금 일본에 갖다 짓고 뭐 이러잖아요. 일본을 살리려고요. 중국은 죽이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글쎄요, 우리는 뭐 큰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좀 아쉽죠. 아무튼 이런 뭐 약간 오늘 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좀 안타까운 얘기들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장을 보면서 조금 아쉽다 하는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지금 뭐를 좀 더 하려고 그러냐면요. 오늘은 이제 그 테마 오늘 걸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늘만 해도 테마가 몇 개 있었잖아요. 이렇게 장은 무너지는데도요. 그 첫 번째가 지금 오늘 이게 뭐죠? 비만 중에서 비만 관련주들인데 뭐 비만 관련주들에서 뭐가 같냐면요. 붙이는 비만약. 컨셉이 좋잖아요. 편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붙이는 비만약이 반짝였죠. 며칠 반짝였어요. 르안파스부터 해서. 근데 어제부터 해서는 신신제약, 대원제약 이런 것들이 좀 가기 시작을 했고 아이키오도 이거 붙이는 비만약이었는데 아이키오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뭐 굉장히 등락이 심해서 오늘 마이너스로 끝냈어요. 이런 컨셉에 이제 하나 돌았고요. 그 다음에 빅사이클이라고 그러죠. 조선은 빅사이클이라고 제가 여러 번이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조선에 대해서는 제가 특집도 말씀해드리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뭐 메타버스에서는 뭐 유일하게 MP만 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전체로 보긴 좀 어렵죠. MP만 갔다고 봐야죠. MP는 저희가 이제 모아가던 종목이었어요. 이거는 뭐 기술적인 걸 보고요. 사실 재료나 이런 거보다 기술적인 걸 보고 모아가던 종목이었고 저희는 시중에서 전량 다 매도를 쳤습니다. 근데 원전주가 이제 들썩들썩하죠. 이게 지금 27일로 연기됐잖아요, 발표가.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이게 등락을 거듭하면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늘 화장품주가 또 일부 움직였어요. 화장품주가 이제 일부 움직였어요. 화장품주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실적 시즌에 화장품주들이 이제 조금씩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트럼프 수혜주 중에 방산주하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 있지만 또 하나 그 가상화폐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이 STO 관련주하고 비트코인 관련주하고가 이제 급등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섹터가 좀 더 이익 있게 봐야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섹터에 대한 정리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섹터들 일부를 한번 볼까요? 섹터들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화장품을 한번 볼게요. 화장품을 한번 보면요. 화장품에서는 이제 오늘 좀 움직인 화장 섹터가 스킨앤스킨이 움직였죠. 스킨앤스킨. 예, 스킨앤스킨이 좀 움직였어요. 스킨앤스킨이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움직인 게 VT가 지금 제일 좋았죠. VT가 제일 좋았습니다. VT가 제일 좋았고요. 뭐 이 정도가 지금 오늘 화장품에서는 제일 세게 간 겁니다. 예, 이 정도가 제일 세게 갔는데요. 다른 화장품들도 뭐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이제 VT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요.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 VT는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VT는요. 외인들 매수세도 상당히 좋고요. VT는요. 그렇죠? 다른 것들은 지금 뭐 외인들 매수세가 그렇게 좋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보이진 않아요. 잘 보이진 않고요. 네, VT가 제일 좋네요. 외인들 매수세가요. 그렇죠? 실리콘2도 오늘 이제 반등을 나왔죠. 뭐 실리콘2가 죽었니만 아니 뭐 이렇게 하는 유튜버들도 있는 것 같던데 뭐 잘 모르는 소리죠. 예,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제대로 반등이 나올지 이거는 뭐 봐야 되는 건데 이평선 하나에 의존해 갖고 뭐 그런 소리들 하면 좀 웃기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게 CNC 인터내셔널 이건 좋아요. 이 종목이 좋아요. 오늘 외인들 매수세는 별로 안 좋았지만요. CNC 이런 거는 그 대표이사가 장내에서 매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말씀을 드릴까요? 뭘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되실까요? 어려운 장이니까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이제 조선 쪽에서는요. 조선 쪽은 뭐 지금 다 좋아요. 조선 쪽은요. 오늘 태강도 잘 갔죠. 근데 이거 지금 480선이에요. 근데 이걸 돌파하려면 거래량이 이거보다 더 나와야 돼요. 좀 조정을 줘야 되는 자리다라고 보이고요. 성강밴드가 이제 이건 480선을 돌파를 했어요. 거래량 이렇게 거래량 나와서. 근데 요거는 이제 이 정도 480선 주변에 좀 온 다음에 들어가야죠. 이리저리 추천들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좀 조정 줘야 될 거로 보입니다. 추천 나오는 거 막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신기주에서 현대마린솔루션이 이제 조금 반등이 나오는 자리예요. 이거는요. 반등이 나오는 자리니까 요거는 이제 매수 타점 좀 잘 보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팅 업체들 좋으니까 피팅 업체들은 뭐 많이 있잖아요. 하이로 코리아도 있고 지금 태광, 성강밴드 다 이거 피팅 업체잖아요. 그렇죠? 뭐 말씀드렸고 대장주는 어차피 이제 이거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뭐 한국조선해양이 대장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 지금 자 쭉 보세요. 이 종목들이 뭐 있어요? 이거 삼성중공업 뭐 이런 종목이 있는데 요거는 수급만 볼까요? 외인들 매수세가 상당히 좋아요.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이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현대미포조선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수급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오션 이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요, 케이프도 뭐 나쁘지 않아. 지금 다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급이. 그러니까 이게 조선이 상당히 지금 수급이 좋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섹터가 조선입니다. 그렇게 보는 섹터가 조선이에요. 자, 그러면 화장품 조선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다음에 뭐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쪽인데 우크라이나하고 그 뭐죠? 가상화폐 이런 쪽인데 자 보면은 우크라이나 쪽은
뭐 지금 많이 올랐어요. 이제 우크라이나 쪽은 조금 쉬어야 될 때가 됐어요. 우크라이나는요. 우크라이나는 좀 쉬어야 될 때가 됐다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잠깐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오늘 보세요. 휴링 네트워크스 이거 조정 받았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쉬어야 돼. 이격이 넓잖아요. 많이 올라서 20선 여기 지금 형광색 초록색 20선인데 이격이 넓어요. 그래서 그리고 SY 스틸텍도 이거 이격이 넓어요. 그렇죠? 이거 이격 조정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 SG 들고 오늘 들어갔었죠. SG 들어가서 10% 이상 11% 갔었는데 전량 매도했습니다. 전량 매도요.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저희 다음 주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다음 주에 저는.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쪽은 뭐 쭉 보시면 가상화폐 쪽에서는 이제 저거 말씀을 안 드렸구나.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가상화폐 쪽에서는 이제 이게 지금 갤럭시아 머니 이런 것들이 먼저 가죠. STO가 먼저 가요. 이상하게.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우리 기술 투자하고 사실은 이제 위지트, T사이언티픽, 하나투자증권 이런 것들이 지금 딱 비트코인 관련주인데 비트코인 관련주는 지금 매수세들 좋아요. 하나투자증권도 외인들 매수세 좋아요. 근데 일단 지금 먼저 가고 있는 건 갤럭시아 SM 뭐 이런 것들이 먼저 갔어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런 종목들이 먼저 갔어요. 서울 옵션 이런 것들은 조정을 좀 줬지만 조금 더 갈 수 있으리라고 보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좋아요. 지금요. 서울 옵션 이런 것도 지금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5일선 이런 데서 좀 조정을 받고 가면 괜찮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편안한 오후 되시고요. 내일 혹시 저희가 가능하면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갔다가 상황을 보고요. 여의도 가서 받는 금감원 가서 받는 교육이니까 뭐 끝나고 또 어떻게 뭐 저녁을 한지 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정확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가급적 내일이 중요한 날이라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유료방 오셔서 같이 매매하고 여러 가지 공부하실 분 오세요. 좋은 게 놓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감사합니다.